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종목 추천해 드리고요. 종목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 있으신 분들은 종목명과 가격 그리고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뒤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지수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2065포인트대입니다. 일단 약보합권 계속 유지 중이고요. 2070선 위아래로 오늘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볼 텐데요. 보시다시피 2062포인트대까지 빠졌던 지수가 다시 2065, 66대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오늘 시장에서 다시 보합권으로 올라오느냐 힘은 있어 보이는데 끝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개인, 기관 사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은 조금 늘었고요. 외국인은 매도 물량이 많이 쌓였습니다. 1650억 원 외국인 매도 잡고 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삽니다. 오늘 연기금의 매도가 좀 많이 나오네요. 전일까지 연기금에서 대형주 위주로 지금 매수가 계속 들어왔었는데 오늘 206억 원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은 1050억 원 일단 하락장에서 담고 있는 모습 포착이 되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6포인트대입니다. 0.8% 상승이고요. 일단은 상승 흐름은 지속하고 있는데 1%대에서 하락 상승이 조금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하루간의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665부터 679까지 올랐다가 676 지금 일단 힘이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총 대다수를 차지하는 제약바이오 업종들의 급등이 나오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분식회계에 대한 결론이 나올 예정인데 앞두고 지금 장 중에 16%대까지 급등 흐름을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이 거래 중에 빠진 분량을 그대로 이틀 만에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까지 보여지면서 코스닥 지수가 덩달아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코스닥 수급 주체들 확인해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49억 원 소폭 매수하고요. 기관이 334억 원 매도하는 가운데 투신이 1억 원 삽니다. 그리고 개인은 269억 원 순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볼 텐데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 전환했습니다. 1원 20전 올라가면서 원화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 이성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시장 동향 듣고 싶고요. 남은 시간에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우선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좀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급등 부분 때문에 이 바이오 업종들의 좀 상승세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시장에서는 어떤 지금 오늘 시장도 그렇고 관망하는 전략이나 이런 것보다도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수급이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어떤 매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우선 그 전일에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가 어떤 국제유가 급락으로 하락 마감한 영향을 좀 받았는데, 우선 정유주들 같은 경우에 국제유가에 대한 약세 때문에 좀 하락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코스닥 지수는 오히려 좀 상승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개인과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폭을 키워주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제 오후장과 비슷하게 오늘 장도 좀 오후장에 좀 상승폭 좀 키우는 것으로 좀 봐서는 우선 지금 여러 가지 투자 심리는 우상향 방향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약세 분위 그 투자자는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 좀 일어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조금의 리스크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결과가 장중에 발표가 되나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감안해서 어떤 종목을 볼까요? 우선은 지금 결과를 100%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실적이나 어떤 경기
이의 방어주를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이 한섬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섬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세계 우리나라에서도 4대 어떤 패션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최근에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았을 때도 이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좀 상승률을 기록하는 상황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이 3분기 영업이익은 186억을 좀 기록하면서 작년 대비해서 93% 이상 증가한 수치를 좀 보여주었고요. 이런 수치 같은 경우에는 이 한섬 자체적인 어떤 구조조정 노력이 효과를 보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기존 한섬 부분의 적자 브랜드를 작년에 3개, 올해 5개를 정리를 하면서 원가율 개선이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4분기에도 이 3분기의 어떤 적자 브랜드 정리 효과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좀 평가가 나와주면서 영업이익을 최대 400억 이상의 목표로 좀 잡고 있기 때문에 상승력은 최근 상승력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또 SK 패션 쪽에서의 부분의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해서 186억 적자에서 올해 좀 흑자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SK 패션 부분 쪽에서 인수 부분은 이 실적으로 좀 연결되는 게 눈에 띄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 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좋은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예,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선정해드릴 종목은 바로 신대양 재지입니다. 예, 이 신대양 재지는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뒤에 보시면 재지라는 상호명이 붙어져 있죠. 이 부분들을 이제 보시면은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골판지 및 이제 상자 제조 판매하는 업체고요. 올해 이제 9월부터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6만 원까지 이제 내려왔고 지금 현재 좀 추세 전환을 보여주려는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지금 상황들을 봤을 때는 지금 한 단기 이평선도 밀집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평선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제 무엇보다도 9월에 이제 크게 조정받았던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고 기관이나 외인 투자자들도 아직까지는 매수적인 부분들이 좀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골판지용 원지 자체의 이제 수출이 굉장히 증가를 하면서 그에 따른 이제 신대양 재지는 수익성이 이제 증가될 것으로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중국의 제지 업체 중에 제지 업체들이 감산에 따른 이제 업황을 이제 개선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 감산이 되게 된다면 이제 국내에 있는 폐지나 이제 골판지 자체가 이제 수출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신대양 재지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매수가를 이제 68,000원, 그리고 목표가 10만원, 그리고 손절가 63,000원으로 지정했습니다. 예.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추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필룩스입니다. 이 필룩스는 조명 및 이제 부품 소재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 자주 잘 아시는 바이오주로 좀 많이 이제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대체적으로 요새 최근 이제 코스닥 관련된 바이오주들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제조업에서 추가적으로 플러스 이제 바이오주와 이제 함께 진행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바이오주에 대한 나중에 상용화가 됐을 때 재무적인 큰
큰 이 기대감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이제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 사업 부분들이 이제 극대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필룩스도 그 하나의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를 이제 두고 있는데요. 리미나투스 이제 파마라는 이제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 혈액암 치료제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 개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액암 치료제에 관련된 기대감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좀 성장세를 같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최근에 이제 금호 HT 경영권을 이제 전격 인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필록스가 원래 이제 조명회사로 부각을 받았지만은 여러분들이 조명회사였지만은 바이오주로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 본 사업은 조명회사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호 HT에 관련된 이제 경영권 인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바이오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추천가를 이제 14,000원, 목표가 2만원, 손절가 12,000원으로 이제 대응을 해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승을 했을 시에는 굉장히 과감하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 기대감을 통해서 이슈화가 굉장히 많이 된다면은 이 주가의 끝은 어딘지 모른다는 거를 조금 어느 정도 인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세 번째로 제가 추천드릴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최근에 이제 폴더블 폰이 굉장히 이슈화가 크게 되었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AP 시스템도 그 하나의 부각을 받는 종목으로 제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즉 이제 OLED를 이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근에 3분기 영업이익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겠죠. 그리고 또한 이제 폴더블 폰 자체가 그 디스플레이를 이제 생산했을 때 그 관련된 연구 비용이든 관련된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폴더블 폰 자체에 대한 가격이 얼마나 이제 크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 관련된 부분에서 상용화가 되었을 때 그거에 대한 매출 기대 효과는 조금 어느 정도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이 폴더블 폰 관련된 부분들 중에서 AP 시스템은 삼성전자와 이제 같이 삼성전자 하청으로 인해 이제 관련된 이제 기업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OLED에 대한 투자 모멘텀은 굉장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자면은 지금 현재 그 보셨을 때 이평선 부분들이 정배열로 이제 그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추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그 부각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부분에서 이제 3만 원을 돌파했을 경우에는 좀 더 이제 보셔도 되는 부분들은 있겠습니다. 그 부분들의 기간은 적정적인 기간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 상용화 되기 전까지로 이제 볼 수 있겠고요. 그 전까지에는 추가적으로 우상향을 쭉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상용화 되기 전까지는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도 이제 접근하셔서 보시는 것도 괜찮으실 겁니다. 네. 예. 매수가는 지금 오늘은 조금 좀 떨어졌는데 28,500원이고요.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예. 네 번째로 제가 추천해드릴 종목은 그 반도체 관련된 주인데요. 그 한양 ENG를 제가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한양 ENG는 반도체 장비 관련 업체입니다. 반도체를 제작하는 업체가 아니라 반도체를 장비를 이제 납품하는 업체로서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가 흐름이 올라갈 때는 좀 천천히 올라가고 내려갈 때도 좀 천천히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안을 하고 진입하시면 좀 좋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91% 상승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도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무엇보다도 이 기업에 대한 차트를 좀 흐름을 보시자면은 그 SK 하이닉스 차트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만한 이유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SK 하이닉스의 그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이 기업이 대체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수주를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SK 하이닉스와 연결된 수주된 기업들이 그 오션 브릿지나
한양 ENG, 뭐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은 한양 ENG가 대체적으로 이제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는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와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좋은 관련된 모멘텀 기사가 있었죠. 내년에 이제 친환경 반도체 공장을 증설한다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올해부터 이제 굉장히 그 장비 증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시도를 한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실적에 관련된 장비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 생산화가 가동되기 때문에 생산 라인이 가동되면서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장비 관련 이슈들은 충분히 부각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 한양 ENG 관련된 부분들은 좀 더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면서 차분하게 보시는 부분들이 좋고, 단타적인 성향, 공격적인 투자자는 성향들에게는 조금 안 어울릴 수 있겠지만은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봤을 때는 이만한 종목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 흐름을 봤을 때도 조금 크게 조정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은 연이어 이제 그 SK 하이닉스도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런 올라오는 흐름들을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그 경영권 악화 뭐 그런 부분들이 아닌 이상 나쁜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조금 더 그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비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보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13,500원. 조금 아쉽죠. 조금 살짝 올라가 있는 부분들은 있고요. 매수가는 13,500원,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1,000원으로 지정해 드렸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저번에도 이제 저번 주에도 추천을 해드렸는데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다소 그 셀트리온 관련된 이슈부터 삼성 바이오 로직스 관련된 이슈로 인해 대대적으로 바이오주 흐름이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추천해드린 이유는 아무래도 그 내년에 이제 안구 건조증에 관련된 임상 3상을 진행하는 부분들과 그리고 자가 면역 치료제 이상이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작년에 임상 중에서도 이제 기술 계약 체결을 했다는 부분들은 분명히 기술력으로도 입증이 되었다는 모습들을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대감이겠죠. 그 기대감은 분명히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부각이 될 부분들이 있겠고요. 지금 현재 좀 박스권으로 계속 1년째 박스권으로 좀 흘러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을 조금 더 물량을 소화해 나가면서 돌파를 한다면은 일단 3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안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3만원부터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32,000원 구간인데 32,000원 구간을 돌파를 하고 그 정고점인 34,000원을 돌파를 한다면은 이 종목 주식도 조금 더 크게 볼 수 있다라는 점을 조금 부각을 시키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매수가는 28,000원 조금 상승되어 있죠. 그래서 조금 지켜보셨다가 들어가셔도 되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손절가는 25,000원으로 짧게 지정해 드렸습니다. 네,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이야기 나눠봤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이슈가 4시 30분에 지금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지금 소식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후보가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위는 오후 4시 30분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 회계 판단 결과를 발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장중에 발표가 된다면 혼선이 더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고려하지 않았나라고 분석이 됩니다. 자, 이제 김영철 스타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지난주랑 사실 크게 변함이 많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이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시장이 주도주가 지금 올 한 해는 크게 바뀌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시장이 외부적인 쇼크나 아니면 충격에 의해서 조정을 받으면 결국엔 다시 뭐 한 달, 두 달 지났을 때 기존 주도주들이 다시 움직이는 그런 패턴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찾아야 되는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그러한 시장보다 오히려 더 편한 시장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기존 주도주들을 접근하는 전략이 더 개인적으로는 수익 내기도 쉽고 편한 시장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뭐 지금 거의 3주째 말씀을 드리고 있는 포스코 캠텍입니다. 오늘 또다시 고가를 찍었다가 지금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오늘 만약에 못 사시는 투자자분들, 그리고 지난주에
매수 못하신 투자자분들이라면 오늘 조정을 이용해서 종가 부분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패턴은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뭐 10% 이상씩 내려오면 JYP 엔터 그때 급락 나왔을 때 말씀을 드렸었고 필라코리아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급락 이후에 말씀드리면 30% 넘게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어쨌든 전기차 산업이 끝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이라면 접근을 못하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투자자분들이라면 조정 시에 적극적으로 다시 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이제 7일 날 만약에 매수를 했으면 오늘장 지금 4%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금 그 다음날 갭으로 출발해서 한 7% 상승을 했었고 수익권이기 때문에 오늘 신규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뭐 4% 이상 5% 6% 빠져주면 땡큐하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조정 대비 견조한 주가 흐름이고 그 다음에 시장 예상치에 부합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은 향후에 더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가장 큰 이유는 포스코 뭐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스코 주식 거래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 거래 없고요. 그 다음에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펀드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철강 섹터의 일부 포션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지 포스코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하는 기관 투자자나 매니저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스코 그룹이 결국엔 향후에 뭐 나아갈 방향 그쪽이 이쪽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포스코 캠텍이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고 가장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자회사 PMC엔텍 안정적인 성장까지 지켜보신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은 8만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전에 81,300원 단기적인 저항으로 좀 작용하고 있어서 8만원대까지 짧게 보시고요. 여기 돌파하면 그 다음에는 뭐 9만원, 그 다음에 10만원 이렇게 만원 단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씀드린 와중에도 바로 뭐 매수에 들어오면서 4%대 뭐 중후반 하락이었던 거 뭐 3%로 바로 돌리는 그런 상황인데 개인적으로는 저 종목은 더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난 수요일 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가격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뭐 매수 못하신 분들 그리고 비중을 늘리려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뭐 충분히 추가적인 매수의 기회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뭐 7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초록뱀입니다. 초록뱀이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그 다음날 급등이 나타나가지고 그 다음날 아마 17% 정도 장중에 22% 상승이 나타났고 종가 기준은 17% 나타났고 그 다음날도 뭐 상승이 나타나가지고요. 상당히 뭐 괜찮은 수익이랑 움직임이 좀 나왔을 거라고 이제 좀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드라마 수요처의 다변화가 좀 시작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요거 12월 1일인가 2일날 이제 첫 방이 되는데 그거 방송되기 전까지는 사실 초록뱀의 주가는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 그리고 빠지면은 다시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첫방 전까지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뭐 그때 당시에도 3,000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가 2,000원 밑에여서 목표 주가 50% 정도 잡았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뭐 한 2,400원까지 올라왔었던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목표가는 그대로 3,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사실 이 종목을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없는데 아마 오늘장 정도부터 그리고 뭐 내일부터는 뭐 증거방송 TV나 아니면은 뭐 이제 많은 뭐 관계자들이 추천이 꽤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뭐 돌파하면서 5%대 움직임이 좀 나타나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3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요.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 됐고요. 그 다음에 3분기 실적도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적 부분들이 어쨌든 바닥을 찍고 돌아 나오는 와중에 주가가 뭐 싸다라는 논리가 같이 붙어 있고 주가가 미끄러져 내려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 2번 정도 200일선 돌파 시도가 있었는데 돌파하고 나서 뭐 다시 조정받고 뭐 그런 움직임이 있었지만
확실히 외국인 쪽이 이 종목을 끌고 가려는 의지가 많이 보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 종목 길게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닥권에서 200일선 돌파하고 나서 시세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바닥을 찍고 한 2분기 연속 턴어라운드 되면서 확실한 실적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주가도 싸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외국인 기관 수급 들어오면서 주가 상당 부분 랠리를 보여줬었는데, 마찬가지로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뭐 대형주 중에서는 충분히 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방위력 개선비 증가로 영업 환경 개선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슈가 같이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뭐 시장 변동성, 양시장 변동성이 상당히 극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놓고 보면 바닥권에서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36,000원입니다. 1차적으로는 36,000원 좀 돌파를 해야 되고, 이게 이제 3주 전에 설정해놨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좀 유지를 하는 부분들인데, 36,000원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일단 뭐 3만원 깨지는 29,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릴 종목은, 이 종목도 역시나 3주 연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나 이 앞전에 뭐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10월 31일 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 10월 31일 날이 그 전날 장중에 밑꼬리 달고 한 18% 조정 받았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마다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건 매수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가 41,000원이었고 지금 56,000원입니다. 근데 뭐 그때 당시 종가로 들어갔어도 수익률이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인데요. 그렇게 뭐 종목인데, 일단 주가가 계속 뭐 시장이랑 무관하게 신고가가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다시 이제 보여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좀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런 실적 이렇게 좀 보여줬고, 의류주가 뭐 재미가 없는 섹터이긴 하지만 의류주가 재밌다라는 기억을 아마 주식 투자를 뭐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FNF를 보셨으면 그랬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나시면 과거에 이제 한생실업이라는 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류주가 진짜 한번 모멘텀을 받고 움직임이 나타나면 저렇게도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FNF나 의류주 말씀을 드릴 때마다 이제 좀 뭐 언급을 드렸었던 건데, 과거 한세실업이라는 이 종목이 2013년도에 15,000원이었었는데 한 2년 만에 7만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의류주도 진짜로 한번 성장주에 대한 컨셉, 그리고 실적이 좀 뒷받침되면 주가 뭐 두세 배 가는 거는 어렵지 않은 그런 섹터고 종목 중에 하나다. 그거를 지금 필라코리아가 하고 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요거는 뭐 분할 재상장 이후부터 아마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주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뭐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저는 실적에 대한 부분들, 요거 2분기 실적 나올 때도 한번 또 언급을 드려가지고 단기간에 주가 랠리가 나왔는데, 3분기 실적 앞두고 또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실적으로 주가가 화답을 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4분기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여름에 티 한 장 사는 거랑 겨울에 패딩 하나 사는 거랑 단가 차이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의류주 쪽에서는, 기업 쪽에서는 남길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안 좋을래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게 포트폴리오를 상당히 좀 다변화하고 있는 부분들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로열티 수입을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아코시네트 골프 쪽으로 접근을 하는 그런 상황이고, 국내에서는 10대, 20대를 공략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제가 그때도 이제 뭐 필라코리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언급을 드리는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팬디 가방 들고 있는데, 그게 F가 필라의 F를 해가지고 콜라보한 그거를 보고선 진짜 필라는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지속적으로 이제 좀 했고, 방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언급을 드렸습니다. 주가 신고가인데도 어쨌든 4분기 실적 나오기 전까지 주가 빠질 일 크게 없고, 주가 한번 또 유정 치면 어쨌든 최소한 정보처럼 트라이하는 그러한 실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필라코리아 65,0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4만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종목은 RFHIC라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도
아직도 주가 변동이랑 상관없이 실질적인 모멘텀 가지고 꾸준하게 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앞전에 이제 화웨이 관련해가지고 스파이침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나타나면서 RFHIC도 좀 조정을 같이 받았거든요. 왜냐면 그 트랜지스터를 화웨이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근데 그거를 지금 다 극복하고 주가 거의 신고가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9,550원이 9월 7일 날 찍었었던 고가인데 요거 돌파하면은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모멘텀은 2분기 실적 좋았고 3분기 실적 그리고 내년까지 실적적인 모멘텀 5G 모멘텀 끌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제 재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적을 같이 끌고 갈 수 있어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그래서 목표가는 3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2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RFHIC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 반종민 소장은 텔콘 RF제약, 이 결과가 이 급등락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이 종목은. 예, 그렇습니다. 예, 어땠나요? 일단은 저번 주죠. 저번 주에 이제 추천을 해드렸을 때는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충분히 이 200선이라는 것을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보였었습니다만, 역시나 바이오 관련된 섹터에 대한 그 불안감으로 인해서 조금 크게 빠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또 이제 추가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셀트리온부터 해서 삼성 바이오 로직스까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서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긴 했었습니다만은, 역시나 추세 전환은 아직까지는 깨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어제자부터 이제 좀 지지를 받아가면서 다시 좀 상승 전환을 보여주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이 종목이 변동폭이 좀 많기는 하지만은 대체적으로 신용장구가 조금 많이 낮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반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이 많이 이제 좀 매도하고 나갔다라는 걸 좀 보실 수 있겠고요. 그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좀 꼬여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아직도 밀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한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해서 이제 목적적으로 잡기는 하였습니다만, 조금은 좀 부진한 모습이 조금 약간 실망감을 주고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그 손절가까지는 나가진 않았었으니까 좀 더 보유하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조금 지켜보셔도 괜찮으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텔콘 RF 제약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이번 주는 어떤 종목 그럼 볼까요? 예, 제가 이번에 볼 종목은 단기적으로 접근했을 때 종목은 지금 하락하고 있지만은 필룩스를 조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필룩스 마이너스 3%까지 지금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조금 그 위에 매물대를 좀 건드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단기적으로 좀 접근을 했을 때 보시자면은 12,000원부터 15,000원 사이 부분에 이제 매물대 안착되어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간에 지금 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만약에 이 종목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은 크게 하락을 했었겠죠. 그렇지만은 아무리 장세가 좋지 않고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에서 역풍을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굳건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점차적으로 또 추세 전환하면서 그 이평선이 밀집되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좀 기다려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추천을 해드렸을 때 그 마진 우선인 한 14,400원을 이제 뚫어낸다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단기로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네, 가격적인 전략들 필룩스에 대해서 주셨습니다. 김영철 스타는 지난 시간에 초록뱀 주셨는데, 초록뱀 역시 지금 굉장히 급등락이 심한데 좀 올랐죠, 김영철 스타님, 초록뱀은? 네, 일단은 초록뱀은 지난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날 앞서 이제 코멘트를 좀 드렸지만 장중 고가는 22% 그리고 17% 이제 급등이 나왔고, 그 다음날도 장중 고가는 한 6.9% 그리고 종가는 한 1%대 상승이 나타났고, 지속적으로 좀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단기로 접근을 했지만 충분히 좋은 수익, 특히나 코스닥 조정과 무관하게 지금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수익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이번 주에 말씀을 드릴 종목도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초록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긴 하지만, 이제 지금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면, 앞서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새로운 종목을 찾아야 될 시장이 아닙니다. 그런
노력이 사실 수익으로 보답을 주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수 차트랑 그다음에 종목 차트 놓고 같이 보시면 시장 빠졌다가 올라올 때 힘없는 종목들은 안 올라오고 그간 외국인이랑 기관이 매수했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빠르게 뭐 회복을 하는 그런 종목 시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수급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주인이 있는 주식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초록뱀 일단은 아람브라 공전 추억 이제 한 15일 정도,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 안에 빠질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받았고 첫방 시청률 뭐 한 자릿대 후반 또는 두 자릿대 찍어주면 바로 한번 더 치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뭐 방영 전까지는 주가는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으면 조금씩 모아가지고 첫방 이후에 시청을 보고 그 다음날 트레이딩 전략을 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 역시 뭐 단기적인 공략주는 초록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뱀 한 주 더 주신다는 말씀이신 건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초록뱀 지금 가격 괜찮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격선을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가격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2,200원인데요. 2,200원 뭐 밑에서 매수를 하면은 더 좋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사실 지금 2,200원도 저는 크게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정고점 트라이는 한 번 할 가능성이 좀 높아서 2,400원대까지는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었어요. 2,200원에서 매수를 하셔서 뭐 많이 올라와서 부담스럽다고 하시는 분들은 뭐 한 10% 정도 목표 가격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아래쪽에서 길게 끌고 가고 싶다, 방영 전까지 끌고 가고 싶다라고 전략을 세우신 분들이라면 2,200원 밑에서 조금 더 뭐 비중을 실어서 매수하는 전략 충분히 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200원 가격 전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특징 좀 살펴볼 텐데, 반종민 소장은 어떤 종목을 좀 시장의 특징으로 꼽아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요새 지금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오늘도 아마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을 하실 겁니다.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예, 셀트리온 지금 굉장히 좀 좋지 않죠? 개인 투자자분들도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들을 조금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 지금 봤을 때, 지금 오늘 양봉 자체에 대해서 그 지지받고 있는 구간이 소리 말하자면 이제 지지선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지선 오늘 했을 때, 셀트리온에서 부회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내 이제 판매를 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그 판매를 한다는 모습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그 실적적인 그 모멘텀 부분들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 때문에 5일 이평선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받고 좀 떨어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평선이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기업의 가치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하지만은 일단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반적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차트를 보고 많이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5일 이평선에 대한 지지 구간을 이제 맞으면서 내려온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흐름을 봤을 때도 이 구간에서 지금 봤을 때, 그 20만원 구간에서 4만원 구간까지는 당분간은 아마 박스권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내년에 실적이 정말 좋아질 거다. 물론 이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 매출 대비 매출 원가, 그리고 매출 총이익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이 남는 회사기도 하고요. 그 관련된 데에서 굉장히 이익도 굉장히 많이 남는 회사고, 앞으로도 그 제약 관련된 상품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매출적인 부분들도 이룰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3분기 실적이 지금 어떻게 보면 쇼크로 좀 나왔고, 4분기 실적도 그다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지금 한 30만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좀 가슴이 아프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어느 정도 20만원부터 24만원 구간을 좀 지지를 해줘 가면서 그 구간을 조금 안착을 해가지고 그 폭을 좀 만회를 하고 가면서 물량을 소화해 나간다면은, 그때 좀 대응을 하셔서 다시 좀 추가적인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실 수 있겠고요. 물론 이제 떨어지게 된다면은 그 아래 한 18만원 선까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전 구간을 봤을 때도 그렇고요.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더 떨어질 수는 있다.
하지만은 지금 추세 흐름을 봤을 때 내년 상반기 그리고 상반기에 관련된 부분에서 실적이 개선된다는 점을 가지고 모멘텀을 추측을 해보았을 때는 이 20만 원에서 24만 원 구간에 분명히 박스권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면서 대응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 구간에 대해서 조금 보셨을 때 이 구간을 계속 유지해주면서 가고 있고, 그렇다면서 추세 흐름이 깨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때는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로 이제 진입하실 분들에게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지금은 조금 더 심사숙고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어느 정도 이제 구간을 좀 다져가면서 그 지지 구간이 만들어진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공격적인 매수를 하셔서 진행하시면은 장기적으로 보셨을 때 이 기업은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지금은 조금 더 관망을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고요. 김영철 스타님, 오늘 시장 특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특징주 중에서는 대한항공이 좀 눈에 들어오는데요.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오늘 항공주들 대부분 움직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좀 판단이 되는데, 일단은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에서 국제유가 하락 그리고 실적 개선 이 두 가지 컨셉, 그러면 쇼 커버링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거래량이 뭐 어마어마하게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거든요. 최근에 뭐 1년 내에 지금 보면 거의 최고 거래량 수준으로 작년 한 11월 달 정도에 이 정도 거래량 있었고, 지금 뭐 종가까지 하면은 이 정도를 뛰어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간 많이 눌려 있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최근에 이제 주가 스물스물 올라오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일단은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목표가를 꽤 많이, 올려놓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목표가를 올려놨다기보다 대부분 증권사가 그냥 유지, 과거에 목표가가 워낙 높았거든요. 지금 한 38,000원, 36,000원, 41,000원대, 뭐 이 정도의 이제 그 목표가가 있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갑질 이슈, 뭐 이런 부분들 같이 맞물리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실적적인 부분들 때문에 흘러내렸다가 최근에 이제 뭐 반등하는 와중에 실적 뭐 까놓고 보니, 오픈해놓고 보니 뭐 나쁘지 않다라는 평 때문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뿐만 아니라 오늘 LCC 관련된 종목들 다 올라오고 있는데, 그 와중에 좀 개인적으로는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공주가 여기서 추세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은 항공주를 상승시켰었던 그 놀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랑 그다음에 유가 하락이 지속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어쨌든 트럼프가 유가를 지속적으로 좀 누르고는 있지만 좀 고점 대비 많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분명히 한번 리바운드를 좀 세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유가 가지고 항공주를 더 전략적으로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관점은 쉽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쇼커버 관점에서도 26,000원대, 32,000원대까지 올라왔으면 충분히 뭐 털물량들은 다 털었기 때문에 항공주 오늘 많이 올라오고, 뭐 시장에서 뭐 이렇게 오르면 또 이제 뭐 기사들이랑 그다음에 이제 뭐 요걸 좋게 보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제 나오실 텐데, 저는 아직까지는 항공주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가의 하락과 그리고 실적 개선세와 더불어서 항공주들이 지금 오늘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종목 상담 이어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많이 남겨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0806번님께서 배럴이라는 종목 18,000원에 비중이 절반 50%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하셨습니다. 반 소장님 어떻게 할까요? 예, 배럴을 조금 보시자면은, 배럴을 보시자면은, 18,000원,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그만큼 이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종목이 그 제약바이오도 같이 이제 얽혀있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기대감으로 최근에 그 8월에 굉장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전 같은 경우는 그 수영복 관련된 그 여름 의복, 여름 옷에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큰 이슈를 받았다면은, 나머지는 이제 그 좀 바이오 관련된 이슈를 좀 크게 부각된 모습들을 좀 보일 수 있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조금 비중이 높으시죠? 비중이 한 50% 정도 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에서 좀 전략을 좀 과감하게 좀 짜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손절을 하셔도 안 되고요. 일단은 이 구간에서 첫 번째 구간을 했을 때 13,000원 구간까지는 일단은 지켜보시도록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추세 전환이 지금 조금씩은 올라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기존에 있었던 그 대형 투자자분들이나 일반 투자자 그 관련된 부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뭐 다 매도하거나 나가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간에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갖고 계시고 있기는 한데,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다면은 당분간은 좀 상승하기는 좀 어렵겠죠. 하지만은, 무조건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으시기 때문에, 13,000원대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비중을 낮추시고, 이제 다른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이제 좀 안전한 투자를 지향하시는 게 좋고요. 13,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조금씩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이제 진행을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5,000원부터 18,000원대까지의 많은 물량들이 이제 많은 이제 매물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상승을 해서 그 구간을 털고 나가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이 구간에 분명히 위치를 했을 때 차익 실현은 분명히 나오긴 마련이고요. 이전에 봤을 때 10월 17일 때도 물론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역시 그 부근에서 매물대에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내려온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13,000원 이상 돌파를 했을 때 분명히 차익 실현 매물이 분명히 나와줄 겁니다. 그 매물 부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조금 소화를 해 나가시고 진행하시면서 그 이상 상승을 했을 때는 나머지 종목들 간에 상승을 했을 때는 그거를 조금씩 이제 보완을 해 나가시면서 차분하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략을 손절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반등 추세가 좀 나와주는 거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서 이제 13,000원 이상 올라갔을 때는 천천히 이제 고점에서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0858번님께서는 진에어 여쭤보셨습니다. 21,700원에 비중 절반. 이번에도,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요. 김영철 스타님 조금 전에 항공주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진에어까지 가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21,500원이라고 제가 이제 들었는데요. 21,500원이면 보유를 하셔도 좀 나쁘진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굳이 지금 시장에서 수급이 뒷받침되어 있고, 주도주가 확실한 그런 상황에서 시장 조정 받을 때마다 그런 종목들을 사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이제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진에어는 어쨌든 여러 가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LCC 쪽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진에어 그다음에 제주항공 2개 정도를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진에어가 어쨌든 생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21,500원이면 충분히 보유를 해 보셔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비중이 50%다라고 이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16,500원대까지 들고 계셨던 부분들을 버티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1,000원 정도면 크게 손실을 본 그런 구간도 아니어서 일단은 비중이나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저는 다시 27,000원대, 30,000원대까지는 올라올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지.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항공주를 갑자기 라이센스를 새로운 쪽에 주면서 급격히 늘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아니고, 그렇다고 진에어의 항공 라이센스를 갑자기 뺏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죠. 왜냐면은 사실 워낙 많은 이제 일하시는 분들이 같이 생존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너의 문제로 그런 부분들을 뺏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그리고 아마 이게 이제 영업정지인가 이제 추가 세일즈 활동을 못하게 한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항공유나 아니면은 대외적인 이제 여러 가지 자연재해 이런 부분들로 있어서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비용 부분들을
아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실질적인 부분도 좀 나쁘지 않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어서 뭐 진행은 충분히 뭐 보유를 해 보셔도 좀 괜찮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에어에 대해서 보유 관점 충분히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0450번님께서 서전기전에 5,700원 30% 비중으로 담고 계신데 진단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반 소장님, 서전기전은 어때요? 지금 서전기전 했을 때 30% 정도 이제 그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 예, 일단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좀 시총이 굉장히 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봤을 때 276억 하면은 뭐 대체적으로 그 큰 자금이 들어오거나 큰 자금을 뺐을 때 이 주가는 크게 하락을 하거나 상승을 하겠죠. 지금 5,700원 부분에서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솔직히 이 종목을 따져서 봤을 때는 좀 비중이 조금 과하다라는 좀 느낌이 좀 강합니다. 물론 이제 이 추세 흐름이 계속 나쁘지 않고 지금 여기에서 반등 시점이 나와준다면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죠. 하지만은 지금 봤을 때는 좀 추세가 좀 꺾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크게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봤을 때는 좀 손절을 조금 한 10% 정도는 손절을 하시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에는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는가, 그 구간을 만들어지는가를 좀 확인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끝까지 좀 추가적인 하락세를 보여준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4,800원까지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800원에서 조금 다져가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있겠는데, 그 구간까지 가기에는 조금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께서 버티시기가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더 좀 시가총액이든 좀 든든한 종목으로 하셔서 진행하시는 게 좋고, 반등이 나왔을 경우에는 이 종목은 크게 가겠지만은 크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됩니다. 좀 적당한 선에서 마지노선으로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현재 5,700원이다 그러면은 한 6,200원, 300원에서 마무리 지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은 좀 비중이 과하다라는 좀 느낌이 듭니다. 뭐 일반적으로 50%, 뭐 100%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 종목은 시가총액이든 조금 약간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조금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은 위험한 종목이다. 그래서 좀 비중을 10% 정도 줄이시어 나가면서 현금 확보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4,800원에서 4,600원 사이에 도달을 했을 때 지지 구간을 형성을 하면서 보합권을 유지를 해 나간다면은 그때는 조금 매수를 하시면서 손해 보셨던 폭을 좀 만회하시면서 수익을 보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목표가는 상승을 했을 때 6,300원 내지 6,400원으로 잡으시고요. 대대적으로 한 4,600원을 이탈했을 경우에 전량 손절을 좀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비중은 좀 줄이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네, 비중을 좀 줄이면서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피부터 지수 정리하도록 하죠. 자,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할 텐데요. 지금 보도록 하죠. 2064.40포인트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0.33%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하루간의 흐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중 흐름 보시면 변동이 위아래로 좀 있죠. 오늘 일중 변동성이 좀 강한 날인데 폭은 크지 않은데 요란하게 좀 움직입니다. 저점 2062, 고점은 2073. 일단 현재는 하락 마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70포인트 회복이 안 되네요. 수급 조치 확인해 볼 텐데 보시면 기관 개인이 사주고요. 외국인이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1982억 원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만 사고요. 투신연기금은 팝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나오는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지금 하락 흐름을 여전히 가져가는 가운데 셀트리온이 3%대의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LG화학 조금 전에 지금 실적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큰 변동은 없어 보입니다. 1%의 상승 흐름 지금 보이고 있고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4시 30분에 분식회가 결과가 지금 나올 예정입니다. 1시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6%대의 상승 흐름 여전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상승이고요. 포스코, 현대차, 신한지주 빠지는데 포스코가 시총 순위가 또 내려왔습니다. 25만원 무너졌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71포인트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670선 지금 지키면서 마무리 예상됩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하루간의 흐름인데 665부터 679까지 올라갔다가 툭 부러집니다. 한 3시경에 지금 지수가 밀렸다가 다시 조금 반등이 나오는 상황이고요. 하락 반전했다가 지금 상승 반전 다시 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이 줄었네요. 1억 원까지. 그리고 개인이 441억 원 순매수하고 기관 매도 물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498억 원 기관 매도 물량. 투신만 사고요. 연기금, 금융투자 쪽은 여전히 매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주들 코딱 살펴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신라젠, HLB 올라가는데 보시다시피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만 3%대 지키고요. 나머지 종목들 모두 1% 그리고 거의 강보합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CJENM 지금 2%의 하락, 포스코캠텍도 4% 가까운 급락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가 여전히 좋습니다. 55만원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2%대의 상승, 펄어비스도 0.87% 오름세인데 바이로메드가 상승하다가 결국엔 하락 반전했습니다. 18만 4,800원대까지 내려왔고요. 코오롱 티슈진도 상승 흐름 가져가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 예상됩니다. 네. 오늘 시장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수 정리하기 전에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종민 소장께서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장은 제가 아침에도 확인을 했고 새벽에도 확인을 했지만은 국제 유가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조금 조명을 크게 받았었습니다. 국제 유가의 하락을 하면서 항공주들이든 뭐든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저는 일시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된다면 안착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좀 많이 아래로 좀 안착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 장 흐름을 봤을 때도 굵직한 이슈들이 좀 많습니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부터 해서 바이오주 관련된 부분들, 정유 관련된 의복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해서 끝까지 꾸준하게 가지고 있기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났을 때는 조금 매도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현금 확보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꾸준하게 대응을 하시면서 나가는 전략을 펼치셔야 됩니다. 무조건 오래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오른다, 반드시 오른다 하지만은 사실상 요즘 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년 장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물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달러 환율이 굉장히 지금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상승을 했을 때 국내 장세도 어느 정도 조금 크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투자를 하고 싶다 하신다면 좀 안정지향적인 조금 경기 방어주나 그런 쪽 위주로 좀 투자를 하시면서 조금씩 이제 수익을 보시면서 좀 안전하게 투자하시는 전략을 좀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철 스타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주식 시장에 짧게 있었던 건 아닌데, 최근 시장, 그리고 오늘 시장만 놓고 보면, 진짜 주식, 시장 지수가 종목 변동성만큼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러한 시장을 오늘 다시 한번 좀 느낀 그런 상황이고요. 지수 자체의 움직임 자체가 종목만큼 움직인다라는 부분들로 시장의 변동성을 어느 정도 좀 설명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크면 사실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는데 그건 투자 스타일에 따라 다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대부분 좀 어렵긴 하죠. 근데 달리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장기 투자는 그렇게 좀 좋은 부분들로 인식이 안 되고, 장기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일단은 수면 위에서 이렇게 방송이나 이런 부분들 통해서 하시는 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단기나 아니면은 트레이딩 전략 위주로 이제 좀 많이 짜는데, 이렇게 변동성이 있으면 사실 단기로 매매하기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기존 오늘 방송에서 누차 말씀드렸지만 기존 주도주들을 주정치에 접근을 해서 짧게 한 5%에서 7% 기존 주도주들 캠텍이나 아니면은 힐라 코리아 그 외에 이제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뭐 하루 움직이면 한 5%, 7%씩 오늘 뭐 SM 7%, JYP 엔터 뭐 한 5%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시장 빠질 때 이제 접근을 해서 짧게 좀 칠 수밖에 없는, 왜냐면은 그냥 가만히 냅두면은 다음날 시장 뭐 1%, 2% 빠지면 저런 종목들 다시 또 조정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최대한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 다음에 새로운 종목을 막 발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이 변동성을 이용해서 기존 주도주들을 트레이딩하는 전략이 좀 필요한 그런 시장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뭐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서울경제TV의 김영철 스타 그리고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15% 하락하면서 2068.06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0.11% 그래도 소폭 상승 마감했습니다. 671.57포인트의 거래 마쳤네요. 원달러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원 올랐네요. 1134원 3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자,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동섭의 마켓뷰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동섭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시장 잘 견뎠죠. 요 근래 특징이 미국이 하락을 해도 아시아 시장은 대체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저께 크게 빠졌다가 올려놨었는데 오늘도 역시 미국장 영향을 덜 받는 모습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 특징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화두였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분식회계 논란은 이제 오늘 결정나죠. 아마 제 알기로 4시 30분에 발표가 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가 되면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죠.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와야지 시장의 방향성을 좀 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오늘 장중할 때 한 17% 정도까지 올랐다가 마지막에는 한 6% 정도로 밀렸었죠. 17% 정도 올라서 분식회계 큰 문제 없나 하고 따라붙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요 근래 시장의 화두였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나 어떤 뭐 주가의 가치를 본다면 현재 가격은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라도 거래 중지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가가 밑으로 가지 위로 가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시 반에 결과를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 만약에 거래 중지가 나오면 그것이 이제 내일 시장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수급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시장이 10월달 하락을 했죠. 그때 하락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 특징이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현물에서 매도를 하고 선물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현물에서는 기간만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도 비슷하죠. 요 근래 외국인들의 선물은 삽니다. 추세적으로 사고 있고, 거기에 이제 기관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를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이거는 지난번 하락 패턴일 때 나타나는 수급의 변화가 비슷하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때처럼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반등이 바로 2120까지 올라올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수급의 패턴을 본다면 일단락 됐던 부분이 다시 시장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거. 그렇다면 계속해서 외국인들이 받아주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올라서 갈 때 외국인들의 현물을 다시 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프로그램 매수를 아무리 사도 실질적인 현물을 사지 않는다면 시장에서는 그 체감이 굉장히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도 기금이 꾸준히 소폭이나마 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방어벽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좀 보도록 하죠. 어저께 시장의 화두가 유가였어요. 미국 시장에는 이제 그 시장의 화두가 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냐면 레리 커들러가 NEC 의장이 지금 중국과 무역 분쟁에 대해서 대화를 재개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의신하고 류어 부총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유가가 한 7% 정도, 그러니까 2015년도 9월 이래로 최고폭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끌어올리지 못하는 상황이 나왔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로 시장에서 1.8% 정도 상승까지 했었는데 결국에서는 약보합, 강보합 정도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자, 요거는 상당히 좋죠. 왜냐하면 시장 하락의 주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러한 재료가 나왔는데 갑자기 유가에 대한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렸다. 그러면 요거는 상당히 좀 부정적인 거다. 무슨 말이냐면 호재가 나올 만한 자리에서 악재가 나와서 시장의 방향성을 막아버리는 상황. 자, 이런 거는 굉장히 좋지 않죠. 그 얘기는 미국 시장이 아직도 불안함의 영속성이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가의 급락이 왜 나왔냐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겠죠. 이건 이제 첫 번째로 그 내용은 트럼프가 유가의 가격이 더 올라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면서 감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근데 너무 빠지죠. 근데 지난번에 아마 제가 유가가 추세 이탈을 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제가 아마 이 방송에 해드렸는데 많이 빠졌죠. 그럼 이제 유가가 앞으로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을 했을 경우에 유가는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이지만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본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셰일가스가 감산하게 되면 그 비중만큼을 차지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유가가 반전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약간 물음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일 거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유가의 하락을 그냥 원자재 하나의 하락으로 해석해야 되냐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경제가 약간 둔화되고 있는 상태에서 세계 경기가 미국을 제외하고는 별로 좋지 않은 상황, 거기서 원자재 가격이 급락한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미국 시장이 이걸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물론 다우가 지금 상당히 견조하게 흐르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유가의 차트와 동시되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유가 하락과 주가는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다라고 본다면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물론 유가가 여기서 갑자기 급등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차트 상으로 보면은 지금 60주선을 무너뜨리고요. 양은 하단까지 왔습니다. 이 자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월봉 차트로 보면 제가 선을 그어놓지 않았는데 과거 이 자리, 여기서 윗꼬리가 있죠. 그 자리 연장선에서 어저께 최저가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지력 테스트 실패하게 되면 이 정도까지 밀립니다. 한 43불?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밤에 유가의 흐름이 시장의 방향성을 상당히 좀 확인시켜야 되는 자리가 될 거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밤에 유가가 추가적으로 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거의 뭐 40불대 초반을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걸 보게 되면 일단 시장은 상당히 좀 위험해지죠. 오늘도 유가 하락 때문에 우리나라 정유 관련주들 많이 빠졌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빠지게 되면 정유주들이 정제 마진을 다시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빠졌지만 다음에 기회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유가의 가격이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허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 혼자서만 일방적으로 빠지진 않는다. 결국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 그 부분을 보고 미국장을 보면 미국장의 주봉을 보면 지금
유가하고는 완전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유가는 이 양운 하단선까지 다 밀렸던 상황이고 주가는 여기서 올라섰다가 내려오는 상황이죠. 자, 이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주가가 상당히 견조하다. 그러나 만약 유가가 급반등이 오지 않고 그 상태로 추세로 이탈하게 된다면 주가도 같이 흘러내릴 소지를 좀 열어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일봉 상태의 모습을 한번 볼까 합니다. 일봉 상태의 모습을 보시면 어저께도 제가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월요일 저녁이 제일 반등이 좋은 자리였고 그 자리를 놓쳤기 때문에 화요일은 반등이 좀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것도 급반등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드리고 왔는데 어저께 급반등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아주 강력한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면 일단 후행 스팬은 상당히 좀 내려올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 충격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가 아닐까에 대한 생각. 물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뭐 다 맞춘다는 보장은 못합니다. 그러나 차트상으로 이평을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주 적절한 조정,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보지만 일목으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게 해석이 되는 그런 자리에 시장이 있다. 그렇다면 확인 작업을 하는 매매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국내에 됩니다. 오늘 나온 뉴스 중에 국내 10월 실업률이 나왔어요. 13년 만에 최고치죠. 고용은 9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낼까요? 우리나라 경기가 정말 안 좋구나.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문제는 뭐냐면 그 얘기 뒤에 뭐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11월 30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금통위가 이 실업률과 고용률을 무시하고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냐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금통위가 이걸 무시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시장이 굉장히 좀 어려운 쪽으로 흘러갈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나라 시장하고 반등할 때 같이 갈 수 있냐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적어도 11월 30일 날 금통위 결정을 보고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시장을 진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다우 차트를 제가 다시 이렇게 보여준 것은 미국이 아직 빠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이 바르게 들어올 수 있나? 이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11월 30일 금통위의 결정에 오늘 발표의 어떤 실업률이라든가 고용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전략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내일 전략은 이렇습니다. 자, 잘 견디고 있는 국내 시장, 믿어도 될까? 사실 저는 이걸 믿음이 잘 없습니다. 왜냐면 아까 제가 미국장하고 국내장을 비교해 드리는데요. 미국이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하락할 때는 우리나라는 하락을 그대로 맞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시장이죠. 그래서 옛날에도 미국이 기침만 해도 감기에 걸린다, 뭐 이런 표현을 썼었죠. 제가 아까 미국장이 아직도 확인을 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자, 그 모습을 본다면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보다 상당히 많이 빠진 건 사실이지만 미국의 영향은 꼭 받을 거다라는 거죠. 미국의 영향을 받는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완전히 반등을 확인하고서 접근해도 늦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도 시장이 불안한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는데 미국 증시를 조금 더 두드려본 뒤에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보수적인 관점 아직 견지를 해주셨습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일입니다. 증시의 개장과 폐장이 1시간씩 미뤄집니다. 개장은 10시, 폐장은 4시 30분. 이로 인해서 저희 오늘장, 내일장도 3시에 시작이 될 예정이니 시청자 여러분의 참고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